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왜 끊임없이 바이러스, 전염병과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 바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러한 전염병에 직면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잔잔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이러스는 고유한 생명체가 아니면서도 생명체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숙주를 찾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며 때로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전염병들은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인류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지구의 변화, 즉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말이죠. 2016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했던 탄저병 사례는 이러한 경고를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던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의 사체가 노출되면서 병이 확산되었고,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위협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 지구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바이러스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들, 예를 들어 모기나 진드기 같은 곤충들의 분포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을 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지구만이 건강한 인류를 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입니다. 인류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숲과 들판이 아파트와 도로로 바뀌면서 야생동물들은 살 곳을 잃고 인간의 서식지 가까이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야생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기회를 급증시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하여 돼지 등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니파 바이러스를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사는 도시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하철, 버스,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의 잦은 접촉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대규모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않고 생태계의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과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계화와 국제 교류의 증가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비행기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2002년 사스 SARS는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초연결 사회의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물류 이동의 증가는 물론 관광, 유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왕래는 바이러스에게 국경 없는 이동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한 지역의 문제가 곧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과 통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바로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항생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의학의 기적이라 불리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항생제는 이제 그 효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이제 많은 세균들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균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방패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전염병과의 싸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병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환경으로 유출되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는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치료제는 많지 않으며 백신 개발이 어려울 경우 치료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후변화, 인구 증가, 세계화,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 속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1918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은 감염병이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보여주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9세기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콜레라는 세계화 시대의 감염병 확산 위험을 예고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라지게 한 14세기의 흑사병은 사회체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우리에게 감염병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감염병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은 팬데믹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패턴을 예측하고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이하는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보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의료 인력 양성, 의료자원 확보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팬데믹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개인 위생 습관 개선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감염병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며 새로운 팬데믹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은 증가할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 간 전파가 쉬운 형태로 변이될 경우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의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도전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전염병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이 모든 가치들이 바이러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모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